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천착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이 작업을 끝낼지 알 수 없습니다. 30대부터 인생을 바쳐서 매달리는 일, 책 번역입니다.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책인데요. 파주 장단 출신의 풍석 서유구란 분이 지으셨습니다. 총 113권, 252만 자의 방대한 내용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만의 힘으로 지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방대한 저술입니다. 그리고 이 저술을 17년째 번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임원경제연구소 정명현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김수현TV 사람이 좋다에서는 그분을 만나서 기나긴 시간을 바쳐서 그런 작업을 할 만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 임원경제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임원경제지는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그 원문을 좀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임원경제지 원문이고 복사해온 겁니다. 네. 오사카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없고 1915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1915년. 예. 그럼 15년에 오사카로 건너갔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네. 개인이 사서 예. 오사카 나가노시마 부립 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기증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뺏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한일합방 전후에서 강탈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네. 여러모로 정황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거기에 않고. 오사카 도서관이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서문도 들어있고 원문도 이렇게 빼곡하게 원본을 보면 정말 정서가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네. 다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여기 교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교정되고 교정 내용도 들어있고 네.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보증본이죠. 이제 그게 서유고 선생이 직접 봤다는 책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서에서 완전한 책으로 남아 있는 게 네.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거하고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책을 이제 오사카 도서관에 있는 책과 함께 이 네. 세 지를 저희들이 대조해가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로 보자면 조선시대는 주로 선비들이 과거 준비를 해서 출사를 하고 네. 정계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목적인데 예. 거기는 인원이 티오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활동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향촌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필요한 지식들이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삶의 분야가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곳, 네. 사는 곳, 의식주가 필요하겠죠. 예. 여기에 대한 많은 분량이 들어가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공동체를 누려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눠지겠죠. 총 16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책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네. 삶의 그래서- 전반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렇죠. 범위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저술량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조선의 브리테니커라고 조선은 그랬다니까. 별명이 붙어 있고 네. 국사교과서에서는 향촌생활 백과사전 이렇게 소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조선이 막 쇠퇴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이제 어떤 뭐 지역이나 뭐 농촌 또는 크게 나가서 이제 국가사회까지 네. 좀 변화를 시키고 싶었다. 네. 그런 의도도 있다.
국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의도는 여기에서는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서문에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분리를 합니다. 이 저술의 범위가 뭔지. 그래서 국가 통치를 위한 저술은 관한 지식은 아니다. 아, 경학, 경세서 이런 예, 겁니다. 예. 예, 그쪽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오로지 생활. 오로지 생활 전반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도 다루고 공업도 다루고 상업도 다루고 다 다루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도 다루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저자이신 네. 풍속 서유구 선생님이시죠? 예. 네, 가계나 행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유구 선생이 18세기 후반에 태어났죠. 1764년에 태어났고 예. 18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분을 그냥 따로 떼어서 설명하기보다 네. 다산정약용 선생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봤습니다. 네. 예,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딱 2살 차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산 선생이 2살 앞서고 아. 풍석 선생이 2살 차이 나고요. 그리고 전계에서 활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 과거 시험을 봐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도 다산 선생이 1년 앞설 뿐이죠.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할아버지는 육조 판서를 다 했고 홍문강 대제학 했고 그리고 학자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정치가로서도 이름이 나 있지만 예. 서명응이라는 분이고요. 아버지는 서호수이고요. 이분도 육조 판서를 다 거쳤고 과거도 장원급제. 아. 상당히 똑똑한 분이죠. 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호수 선생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안에서 또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외가나 친가 쪽이 워낙 전체로 친족의 인맥으로 탄탄하게 묶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빵빵한 집이다. 굉장히 빵빵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 집안은 태어나면 과거 합격은 그냥 당연한 기본이고. 기본. 아. 그렇게 자라나서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네. 다산 선생하고 대교조를 해보면 다산 선생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한미한 집안입니다. 아. 물론 네. 이제 조상분들이 지방 수령도 하고 했지만 거기에 비하면 중앙에서 판서하고 정승하고 한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그냥 줄줄이 가게도 전체가 다 영의정, 대지학 이렇게 쫙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6촌, 14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교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그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미지수이긴 하지만 예. 계속 들여다보면 좀 보입니다. 예. 이 집안이요, 예. 그 학맥으로는 소론 계통이에요. 아, 소론. 예, 당론으로는 소론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노론도 아니고 남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론은 대체로 이제 노론과 좀 가까운 편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19세기가 가면 이게 정확하게 당색이 나눠지지도 않아요. 서로 다 얽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소론이라는 집안이 그 학맥의 특성이 실용주의 학문에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행정에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 관료로서 활동을 한다거나 일상의 지식들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러한 지식이 상당히 집안에서부터 대대로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어떤 개인의 어떤 특성이 아니고 네. 그 학맥이나 집안 전체로 내려왔던 어떤 풍속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게 얽혀 있고 네. 또 이제 집안과 관련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도 네. 관련된 학자들도 다 비슷한 학맥으로 봐야죠. 같은 생각을 공유한 학맥으로. 네. 근데 이게 그 임원경제지가 그 상당히 방대한 양의 네. 저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혼자서 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저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예. 그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아, 예, 이분이 혼자서 저술을 했다는 게 참 저희도 놀라운 일인데요. 예. 그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학의 전통이 있고 집에서 이와 비슷한 책들을 계속 수집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7세기에 청나라로 계속 사신로 가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다 사신로 많이 다녀오면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왔죠. 아버지는 정조의 명을 받아서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책을 사왔는데요. 굉장히 거질입니다. 청나라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책도 사올 정도니까 관련된 서적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학문적 실력도 출중했기 때문에 네. 책을 만드는 실력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왔고 그런 배경에서 이런 독특한 인물이 탄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참 요즘에 뭐 아무리 공부한다 그래도 이 정도의 저술을 남기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물론 이제 이분이 혼자 다 쓴 건 아니에요. 이 책의 특징이요. 인용서를 출전을 다 밝혔다는 겁니다. 논문처럼. 예. 예, 물론 이제 편집 체제죠. 예전에 책은 편집 체제로 쓰는 게 책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체계를 다 거쳐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표제어를 갖춰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이전에 있던 책들에 다 맞게 배열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편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출전을 밝혀놓고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 그럼 자기가 직접 저술을 해서 메꿔놨습니다. 이런 저술 방식으로 쓴 거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이 번역을 2003년에 처음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18년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완역하시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신 때가 2023년. 네. 그럼 이제 장장 21년간에 걸쳐서 이제 그런 네.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런 할 만한 네. 이 책이 가치가 있고 또 네. 현대에 이런 그 번역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뭘까요? 예, 제가 지금 처음에 이 책을 번역을 해야겠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했었던 동기는 농업 기술에 대한 실제 상황을 엿보기 위한 겁니다. 농업 기술. 예, 조선 시대에 농업 정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농업 기술이 어땠을까? 그게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에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활용을 한다면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파면 팔수록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워낙 많으면서도 그 각각의 분야가 모두 조선의 가장 최고입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이 모두 평가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각각의 방면에 최고의 성과를 이룬 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이게 조선 문명사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독보적인 저술이어서 그 당시에 사상사적 맥락이라든지 사회사적인 맥락이라는 측면에서도 위치 짓는 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적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응용을 해 본다거나 우리 현재의 문제점들을 반성해서 좀 더 참조를 해 본다거나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지만 그 허준 선생이 지으신 이제 동의보감도 물론 그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또 뭐 동의보감에 써 있었다라고 하면 마치 이제 고전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요즘에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비과학적이고 허황된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 이 임원경제제에는 그런 종류의 그 글들은 없다.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도 많이 있죠. 여기에도 막.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비과학이고 미신이고 이렇게 치부할 만한 내용들은 예전에는 다 그냥 공유했던 겁니다. 지식인들이.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서도 서유구 선생은 특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려고 노력을 그런 했죠. 것들은 배제. 거기에서도 남아있다면 그래도 그 당시 지식인들은 이 정도는 그냥 믿을 수 있다. 비과학이다, 뭐 과학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실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공학도에서 이 예. 한화까지 참 먼 길을 오신 건데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가장 큰 계기는 도올 김용욱 선생님 책을 계속 그 당시에 대학 다니면서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김호중 대우 회장하고 같이 대담하면서 쓴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대화. 예, 예. 거기에서 생명공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 한의학 이야기하면서 한의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생명공학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전공이니까 그게 가슴에 팍 박히잖아요. 아, 그렇죠. 관심 있게 보고. 아. 네, 거기에서 유전공학이 상당히 앞으로 위험한 학문인데 우리가 이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행위를 인간으로서 깊이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꽉 막히더라고요.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네. 네. 저도 자랑스럽게 이 학문을 유전공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서 내가 대장균을 조작해서 요거를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 인간이 이로운 유전자를 다시 생산하게 하는 그런 걸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좀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좀 서서히 넘어가면서 이제 튄 겁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한문으로 쓰여진 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한문을 정말 잘 알거나 또는 그 문장에 대한 이해가 네. 없이는 이런 그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그 실력을 기르셨나요? 예. 저는 이제 20대에 도올 김용호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도올서원이라고 네, 네, 있습니다. 네. 도올서원을 한 7, 8년 운영을 하셨어요. 방학 때마다. 아, 20대에 예. 거길 다니셨어요? 예, 1990년대예요. 예, 그러게요. 우선 네. 여기에서 동양학, 한학 이쪽에 좀 훈습을 받고 도올 선생님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긴 방학 때만 공부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한문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지곡서당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해동고전연구소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장학생으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 사설을 암기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한문 공부를 한참 했었죠. 아. 그리고 대학원에 온 거죠. 이제 그 정도 실력밖에 없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20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한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예. 한참 늦었죠. 네. 그런데도 저희가 해볼 생각을 엄두를 낸 거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힘을 합치면 아직 실력은 모자라지만 한번 그 모자라는 걸 끊임없이 저희가 노력하고 한다면 좀 더 비밀을 파헤치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번역하신 책 중에 예규지라고 네, 하는 책이 예규지 있죠. 있습니다. 예규지라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시장과 장날을 예로 들면서 예. 다음과 같이 이제 파주에 대해서 파주의 장에 대해서 소개를 네. 하고 있어요. 예.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파주의 봉일천 장은 파주 남쪽 30리 조리 동면에서 예. 매달 7일에 쓴다. 미국 면포 삼배 주단 생선 소금 목기 옹기 사기 유기 자리 소가 풍부하다. 그다음에 문산 포장은 그다음에 이렇게 칠정면은 매달 쓰고 늘로장은 파주 북쪽 30리 파평면 네. 원기장은 파주 동쪽 천연면에서 매달 1일 6일에 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때의 기준이 되는 파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과거 파주 관아가 있었던 그 지금의 파주읍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임원경제지 전체에서 네. 이 파주에 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네. 말고. 예. 네.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아, 네. 예, 예규지는 가정경제 백과사전이에요. 가정경제백과사전. 네. 쉽게 말하면 돈 버는 법입니다. 아, 네. 조선 선비가 돈 얘기한다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인식으로. 옛날에는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조선 지식인 중에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쓴 사람은 없습니다.
돈 버는 네. 법에 대한 지식을 아예 적지를 않아요. 이렇게 돈을 벌려면 집안에서 저축하고 아껴 쓰는 거,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장사가 장땡이잖아요. 예, 그렇죠. 장사를 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날 소개를 했습니다. 장날을 파주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장을 다 아울러서 다 소개한 겁니다. 아. 그걸 소개한 이유는 선비들이 자기는 고상한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녀자들 등쳐서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힘들면은 장사라도 하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장사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것을 여기 서문이나 그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펼쳐놓고 있죠. 권유 속에서 나온 건데요. 파주만 있겠습니까? 이 파주도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옆에 예. 교화도 예. 예전에는 하나의 단위였고, 그렇죠. 예. 저희 적성. 적성도 예, 따로 예. 하나의 단위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장단도 하나의 단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모여 있으니까 파주뿐만 아니라 여기 금천은 지금 우리 금천 통일시장 있잖아요. 네. 여기는 신화리장입니다. 예전에. 아, 예전에 신화리, 신화리장. 새꽃, 새신자, 아. 꽃화자. 예, 예, 교화에서 몇 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화도 설명을 하고 적성도 설명하고 여기저기 설명해 있는 장터의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상택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네. 좋은 집터 잡기를 집터를 소개한 예. 상택지에서는 전국의 명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명당. 이때 명당은 무덤 명당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명당이에요. 살기 좋은 곳. 예, 전국에 233곳을 소개했습니다. 예, 그 중에 역시 파주에도 여기저기 소개를 해놨죠. 아, 파주를 소개한 데도 있고. 네, 예를 들면 화석정이다 하면 제가 좀 사심을 발휘했습니다. 네. 제가 네. 책 맨 뒤에 화석정을 여기에 아. 연구소가 파주에 있으니까 아, 네. 예, 화석정 소개한 내용도 뒤에다 대표적으로 뽑아놨습니다. 아, 네. 화석정이라고 했지만 화석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석정이 있는 그 주변의 마을. 율곡리. 예. 지금으로 따지면. 네, 그렇죠. 네. 거기가 명당이라는 거죠. 아, 명당이다. 네. 예. 그래서 왜 명당인지 이런 내용도 소개해 있고요. 그 명당 소개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파주에. 장단 쪽에서도 있고 임진강 주변에도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이 가까이에 파주 읍쪽에도 마산역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죠? 예, 아시죠? 네, 네. 지금은 뭐 명칭도 다 사라지고 그렇지. 지금 군부대가 자리 잡고 예, 있습니다. 마산이라는 명칭이 안 쓰죠, 거의. 네, 예, 안 예. 쓰죠. 네. 지금 봉서산이 마산입니다. 그렇지. 아, 예, 봉서산. 봉서산이 마산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명당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파주에서도 명당을 좀 본격적으로 주목을 해서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이미 다 변모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조상들이 여기를 살기 좋은 곳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 듭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상택지라는 책이 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책 중에 이제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라는 그렇죠.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책하고 이 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택리지는 더 일찍 나왔고요. 예. 일찍 나왔으니까 이제 이 책이 그 책에서 모티브를 많이 받았겠죠. 네. 그리고 인용문도 가장 많습니다. 아, 네. 이 책에서 인용한 책 중에 택리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택리지를 있습니다. 많이 이용했다. 네. 그 명당 소개할 때도 여기에 소개를 많이 했죠. 그리고 좋은 집터가 어딘지를 소개할 때도 그 택리지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아, 네. 항상 위에 거를 참조를 하고 빠진 것은 자기가 보관한다. 이중환 선생은 이 책을 저술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저술이죠. 그러네요. 네. 네. 하지만 그 책은 이제 인문지리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그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역사도 쭉 서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역사는 다 빠지고 오로지 실용적으로 명당 찾기에 좋은 지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택리지는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죠. 네. 예. 전국을 다 아우르고 있죠. 그렇죠. 물론 예, 이것도 예. 다 아우르고 있지만. 네. 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윤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이건 이윤지요. 문화예술 백과사전인데요. 아, 요거는요. 예, 네. 문화예술은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귀티가 나는 내용들입니다. 아, 사치스러운 내용입니다. 아, 여기에 예. 예, 선비들이 쓸 때 사군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붓, 벼루, 종이 네. 이런 거. 네. 이것도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디에서 캐와야 되는지
뭐 이런 소개를 많이 해왔는데 여기서 특히 벼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벼루 소개 중에 네. 남포석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충청도에. 충청도의 남포석. 네, 남포벼루가 제일 유명합니다. 아, 네. 근데 남포석을 한참 설명하다가 맨 뒤에 파주 소개가 하나 되어 있어요. 아, 어떤 마산의 벼루가 유명하다는 겁니다. 마산. 네, 마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채취해서 만든 벼루가 품질이 아주 좋다. 그럼 아까 마산이라고 하시면 이제 봉서산을 봉서산입니다.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 현재 봉서산의 그 이제 꼭대기에 있는 그런 네. 돌로 만든 벼루가 예, 품질이 좋다. 예, 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예, 거죠?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게 봉서산이죠. 그렇죠. 예. 끝에가 여기 서술에 보면 낙타 등처럼 되어 있다고 서술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도 들어서고 하면서 끝에가 약간 좀 그렇죠. 많이 정상이 좀, 변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가 약간 봉긋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옛날 모습은 잘 모르니까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 오로지 이제 번역을 하시고 네. 이 또 책이 무슨 이 대중서로 많이 팔려나가는 책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께서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물적인 토대가 좀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네. 물적인 토대 없이는 아예 시작도 못했죠. 그렇죠. 예. 처음 시작할 때 네.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근무했던 외국어 학원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DYB 최선호 학원인데요. 송오현 원장님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음.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자마자 선뜻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3억을 그때 2002년도에 후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예, 3억 원이요? 예, 어우, 엄청나죠. 엄청난 돈인데, 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분. 예. 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죠. 아, 그렇지 않으면 저도 꿈도 못 꿨죠. 그러게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년에 다 이렇게 출간 다 한다고 했어요. 출간까지 3년 안에. 3년 안에. 예. 예. 자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 당시에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턱 막히고 해서 3억도 택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또 3억을 또 받았습니다. 추가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대기업에 말씀드리면 후원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전혀 없더군요. 그때 이제 다시 시작할 때는 도올 선생님께서 저희 사정을 들어보시고 또 딱하게 여기셔서 송호연 원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거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또 송호연 원장님도 도올 선생님 제자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도 듣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도 존경하셨던 마음도 있고 하니까 또 거절을 못 하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후원을 통해서 이제까지 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학자분들께서 이거 민간에 놔두면 너무 민간이 부담스럽다. 이런 고질은 충분히 국가가 지원해서 해야 될 책이다. 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정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아, 네. 그리고 또 한 3, 4년 있다 2016년부터는 네. 문체부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 지원은 다 끝난 상태고 네. 문체부에서 여전히 지원하고 문체부에서는 완간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참 다행이네요. 예. 그 원장 선생님, 최선호 학원 원장 네. 선생님. 예. 정말 그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 정말 네.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 많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선생님이 어떤 살아오신 이력이라든가 또는 선생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네. 스스로 평가를 하시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젊은 나이에 제 삶을 평가한다는 게 좀 주제넘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네.
대략 제 삶을 생각해 보면 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야 그냥 살았죠. 대체로 생각이 형성될 때는 20대일 텐데요. 네. 20대 때부터 이제 저는 농업 기술에 대한 농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농업 기술, 농업을 다시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추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좀 살펴보고 농업 기술도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도 살펴보고 이런 측면을 우리 전체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문명사적인 측면에서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이제 저한테 걸린 거죠. 눈에 띈 거죠. 그러게요. 예. 이게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에다가 올인하게 되면서 제 삶은 또 완전히 그러네요. 바뀌어간 거죠. 그렇죠. 실제로 큰 목표에서는 벗어나진 않았으니다만 예.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제 뭐 삶이라고 거창하게 할 것은 없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 공유하듯이 네. 그런 마음에서 출발을 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이웃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예, 찾아본 겁니다. 사실 예,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임원경제지가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고 통일 시대에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참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고 예. 또 우리 문화나 우리 전통을 알리는데 네. 더 큰 힘이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